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자진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일단 청문회까지 가서 소명할 기회를 듣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정석에서는 양당 원내대변인으로부터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문창극 후보자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전체 강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함께 늘 기회가 있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사과 기자회견. 우선 국민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출발한 검증 작업 자체가 일부 조금 본인의 뜻과 다른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당에서 좀 소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했는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어떠실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국가관 그리고 역사관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공직에 대한 개혁 그리고 관폐에 대한 관폐화 척결 문제 뭐 국정 장악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거기에다가 재산, 국방 또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이룬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뭐 국회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문창극 후보자의 그동안의 이제 교회에서의 강연 등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우발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신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밴 깊은 철학을 그런 어떤 반민족적인 친일적인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단 이틀 합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바꿨다. 또 변명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온 국민들에게 또는 온 민족에 충격을 준 이러한 뿌리 깊은 역사관이 바뀔 것이냐. 저는 어제의 그 사과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입장 변화용 또는 청문회용이라고 저는 극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만으로는 입장이 다 변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국민적으로 이미 저는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청문회를까지 가는 것과 안 가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까지 안 가고 중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과 청문회 가서 뭐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또 대통령께서 또 문창극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청문회를 강행을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청문회에 임해서 분명하게 문창극 후보자가 반역사적인 친일적인 매국사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정말 총리 후보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청문회를 가기 전에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한다면 예. 오히려 대통령께는 기회를 드리고 대통령이 보다 좋은 총리 후보자를 광범위하게 물색을 해서 다시 국회에 추천하는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까지 갔을 때와 가지 않았을 때 차이. 우선 청문회 요구서가 아직 국회에 도착이 안 돼 있고 뭐 지금 내일쯤 도착 얘기를 하시는데 도착을 하면 청문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청문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종합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 제도가 도입한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 검증하는 것과 그리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총리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는 정말 철저하게 후보가 국무총리 후보로서의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세밀하게 한번 청문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야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주기라는 입장은 아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들어는 봐야 될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거죠? 당연히 그 후보자를 청문회 하는 것은 그분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검증하게 하는 것이지 미리 부적격하다, 적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하는 청문회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당의 입장을 제가 각 당의 입장에서 하나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께는 이런 질문 드리죠. 사실 신입 총리라는 거는 그 어떤 국가 대개조 작업을 해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엄중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여론에 또는 민심과 맞지 않는 총리를 강행을 한다면 오히려 더 전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이 정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국정에 큰 부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나 국가관 그리고 안보관 그리고 기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고 그런 판단한 후에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포함한 그 여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분에 대한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희 옳다고 보고 역시 이 국무총리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이런 후보가 있을 때 국가 대개조든 국정의 혁신이든 또 관피와 척결이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미리 낙인을 찍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정치적인 이런 목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죠.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국민의 65% 이상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문창극 후보자는 반민족적이다, 친일적이다.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적격이 아니다라는 민심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중앙아시아 방문을 떠납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 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24 지방선거가 뭐 여야가 공히 승리가 없는 뭐 중간적인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기조를 저는 바꿀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런 어마어마한 무슨 뭐 불과 20분짜리 동영상이 아니라 합치면 2시간이 훨씬 넘는 2시간 반짜리 3개의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분의 역사관과 친일적인 매국적인 그런 사관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 민심에 역행하는 집권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심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야당의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따라서 청문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스스로 문창극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결국 국정에도 도움을 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께는 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무총리 자리가 지금 거의 50여일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것 가지고 자꾸 중간에 지난번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그랬고요. 중간에 청문회 자료도 못 쓰게 이렇게 낙마를 하게 되면 국정 운영에 너무나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 참으로 강직한 그런 후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역임했고 그 뒤로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제가 굳이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일당 1,000만 원 그런 일들이 새로 부각이 됐고요. 또 문창호 후보자, 저는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거, 총리,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신문의 주필로서 충분히 보수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의 생각이 보수냐, 진보냐, 개혁이냐, 무슨 수구냐, 이러한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던 대한민국의 민족으로서 이분이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사관,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사관이 너무나 그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다. 이 점을 개탄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반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후보자가 오해를 받을 만한 강연 내용이 일부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파의 이념의 잣대로 완전히 폭로해서 매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려할 일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야당에서 우선 매도하고 일부 특정 내용을 더 왜곡해서 더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청문회에 임해서 서로 진지하게 이분에 대한 검증을 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이제 거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일단 저희 장민정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내용 보고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문창국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내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 총리 지명부터 임명까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될 사람을 고른 뒤에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요. 또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요. 국회는 임명 동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위원회에 회부된 지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의원들이 꼼꼼한 준비를 위해서 청문회 기일을 최대한 늦게 잡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6월 30일에서 7월 1일쯤 열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청문회를 거쳐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하고요. 또 출석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 현황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9석, 과반인 143석을 살짝 넘기는 상황이죠. 하지만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문 후보자의 사퇴 촉구 성명서를 낸 데다가 일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부터 질문 드릴까요? 부결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언론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청문회가 된 다음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표결 전망. 지금 의회 권력이 거대 여당이 아니고 거대 야당이 실질적인 권력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위원장이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고 또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위원장에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만약 거기서 의결을 안 해주면 본회의까지 가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본회의에 가려면 의장 직권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께서 하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의 실질적인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청문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말
그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가치관들이 좀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검증이 되면서 예.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래도 괜찮은 후보자다 이런 판단이 들면 야당에서 협조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과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청문회는 하자는 얘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청문 요청서가 오면 20일 이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거는 청문회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이콧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일부 의원들께서 워낙 이분의 이제 적합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 정도까지 있으니까 청문회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말씀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그리고 당론은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저희들은 당당하게 인사청문회를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문창국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내일 이제 들어오면 청문회는 진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자,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여야 간의 어떤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고 첫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심판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크게 일단 들어가는 검증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른 특별한 행동보다는. 결국 이렇지 않겠습니까? 문창국 후보자의 무슨 개인 비리 부분도 지금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셀프 급여, 셀프 추천, 또 병역과 관련된 문제, 뭡니까? 논문인가요? 논문과 관련된 문제, 병역이 아니고요. 예. 이런 개인 비리도 나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분이 했던 동영상에 나온 어떤 역사관에 대한 검증이 될 텐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문창국 후보자가 아마 오랫동안 언론에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청문회에서는 나름의 어제처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 송구스럽다 그리고 변명과 입장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은 우리 한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DNA화 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지금 민족관, 역사관이라는 것이 이분의 DNA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검증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로 임기응변적으로 입장을 변화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 이틀 동안의 변화된 태도로는 이분이 몸에 정말 각인되어 있는 역사관이 저는 바뀔 수 없다. 그런 점에 저는 국민적 공분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보니까 일단 각인을 해놓고 결국 한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미 매도를 하고 이분은 민족을 매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고, 본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민족을 매도하신 분입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장 의원님 제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말씀을 하세요.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 본인 얘기도 더 들어봐야 되고 또 기본에 갖고 있는 야당에서는 의혹들 또 우리 여당에서 검증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야당도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이 청문회에 좀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그건 동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문창국 총리 임명동의안 문제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저희들이 다른 문제보다 일단 세월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달 전 딱 오늘입니다. 저도 방송 딱 요 시간이에요. 방송하다가 그렇죠.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 일보로 전해드리고 시간이 갈수록 배가 정말 물에 빠져가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달 지났습니다. 국회 백목항까지 내려가서 많은 의원님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자, 그런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새누리당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이 국정조사 기간이 6월에서 8월까지 90일간이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보름을 까먹었습니다. 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의 9.11 테러
이 수습 과정에 지켜보면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90일을 가지고 이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사후 대책하고 국가 대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기에 빨리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 보궐선거가 있는 기간 중심으로 해서 기관 보고를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월 14일부터 26일이면 벌써 한 달 반을 까먹고서 기관 보고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몇 일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조기에 빨리 이 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그 업무 보고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증인들을 누구를 부르실 건지 서로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많기 때문에 또 청문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기에 지금 가동하자고 하는데 야당에서 지금 기관 보고를 늦추자. 자꾸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월드컵하고 이 국정조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예. 월드컵은 월드컵 시청하는 시간에 국민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은 우리 이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비교적 저는 동감을 표합니다. 당초 유가족 대표들이 월드컵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이 진지한 국정조사가 특히 기관 보고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드컵 기간은 피한 다음 달 14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새누리당은 월드컵 기간과 관계없이 이번 달 23일부터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중요한 것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하이라이트는 증인 청문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즉 이번 730 재보궐선거 그 기간 중에 하지 말자, 넘겨서 하자라는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기관 보고만은 저희들 요구를 좀 따라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늘 알기로는 양당 수석 간에, 예. 양당 그 간사 간에, 그리고 양당 그 원내대표님들의 이제 회동이 잠시 후에 있을 11시에 예정입니다.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절충을 해가지고 적어도 기관 보고는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간선에서 어느 정도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오늘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물론 협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어쨌든 조기에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기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게 바로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재보궐선거 각 당께 시간 관계상 1분 정도밖에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실상의 뭐 중간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먼저 새누리당부터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재보궐선거가 14곳입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조금 추가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14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 수도권인 그 수원 여기에 4곳이 있고 충청권에도 있고 또 경상도도 있고 호남도 있고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박근혜 정부의 중간적인 성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야당이 뭐 세월호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쟁으로 이끌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된 재보궐 의석수는 14군데, 그리고 이달 26일 날 두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법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14곳 중에 새누리당 8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경기, 예. 그리고 충청, 그리고 호남, 부산, 울산 전국적으로 곳곳에 다 재보궐이 펼쳐집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재보궐 선거를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집권 새누리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 민심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말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공천의 스스로 투명하고 전략적인 공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금 새누리당의 143석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보궐선거 148석인가요? 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정 운영 기조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저희들은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두 원내 대변인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이게 부드러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토론의 자리에 나와서 열띤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있을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